슈퍼개미의 이 세금 부담 물량주의보가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12월을 앞두고 우리가 수급 부담에 좀 대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도와드릴게요. 박준현 운용령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도와주세요. 일단 우리나라 세법상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주에서, 우선 대주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주식 양도 차익이 적용이 됩니다. 아마 2015년도부터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대주주 요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주주 요건, 개인의 대주주 요건 자체가 코스피 시장의 경우 전체 상장 주식 그 회사 주식 1%와 금액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15억 이상. 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2%와 금액은 15% 이상. 15% 이상, 10억 원? 15억 이상 네. 가지고 있는 경우를 대주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내는데 그 기준이 언제냐? 주식 명부 등재일 전년 직전 사업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주식시장이 아마 12월 26일 정도 끝나는가요? 그때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돼 있으면 다음에 아마 4월 달부터인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이 좀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물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12월 주주 명부의 등재에 그 걸리는 선, 지분과 금액상에 걸리는 분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판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12월 달에는 그런 것들 이슈화 좀 되거든요. 되는데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 슈퍼 개미들이 거기에 걸리신 분들이 일단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월 달에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그래서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은 그런 어떤 수급적인 그런 물량도 실제로 나오고요.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항상 12월 달에는 중소형 종목들이 약하고 또 이제 팔았던 사람들이 또 1월 달에 주식을 대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중소형 종목들이 1월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이런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도 차익이니까 일단은 이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별로 양도 수익 내 종목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영향이 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말 지금 힘들었지 않습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또 양도 차익과 관련된 분들도 그렇게 수익 내심이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과거의 12월 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급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2년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12월에는 한 번도 빼지 않고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럼 최수정 전문가님, 거래소도 이 대주주 요건이 포함이 되고 양도세에 포함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 코스닥의 물량 부담이 더 큰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지분 자체가 확실히 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크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또 코스닥의 거래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거래 시장이 코스피의 우량주들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상위 50개만 압축해서 보거나 또는 각 업종 섹터별 1, 2, 3등의 기업들을 보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이 개념을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조세 회피, 세금 회피에 대해서 개인 투자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정책을 발의하고 이 정책을 추진한 자들이 욕 좀 먹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지금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나요. 첫째, 주식시장만 자체를 보면 파생시장도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였다가 지금 13위까지 뚝 떨어졌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매기고 기관과 외국인에게 세금 안 매깁니다. 1년 내내 손실 났다가 수익이 한번 나온 구간 있으면 그거 세금 매겨요. 전년도 거 인정 안 해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를 오히려 막고 있다. 막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은행도 기업들에게 대출도 안 가고 있는데 이 주식 투자는 기업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거래세도 빨리 폐지해야 돼요. 미적될 게 아니에요. 거래세하고 지금 이중과세 다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이 난 곳에다가 부과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차익의 거의 25에서 30%까지 돌아가요. 이거는 대주주라고 하는 것도 소위 이런 표현만 그렇지만은 뭐 좀 돈 많으면은 뭐 나쁜 사람입니까?
아, 대주주 내가 15억 이상 있고 내년에 10억 있고 2021년 가면 3억이에요. 지금 뭐 3억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그럼 3억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 그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에서 부과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네. 아니라면 네. 저는 이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걸로는 매번 이것이 그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12월 달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매지온이라든지 HLB 같은 지금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큰 것으로 집계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뭐 개인 소액 투자자분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량 부담에 대한 대비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네. 과연 개인 투자자 중에서 매지온이나 이런 바이오 종목에 큰 금액이 들어간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 종목은 세세하게 보면 15억 이상 있는 분은 덜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도 이렇게 세세하게 좀 15억 이상 이것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 뭐 꼭 매지온 바이오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꼭 타겟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어요. 최수청 전문가님 사이다 발언 이렇게 또 남겨주시네요.